장마전선의 북상으로 부산도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5호 태풍 다나스까지 부산을 향해 방향을 바꿨는데요. 먼저 날씨 전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아슬하게 걸쳐진 육중한 바위덩이들. 철제 울타리는 위태롭게 꺾여 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현장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달 쏟아진 장맛비로 이곳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또다시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19일 금요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에도 시간당 최대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5호 태풍 다나스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시간당 최대 풍속 65km의 소형 태풍 다나스. 당초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었지만 예상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부산은 20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진로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량도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와 강도에 따라 주말까지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시간 예보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태풍 진로에 따라서 강우량이 유동적이라고 했는데요. 밤사이 5호 태풍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태풍 진로 알아보죠.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이 시각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시면 당초 예상보다 방향을 한반도 쪽으로 틀었습니다. 아직 태풍의 이동 경로가 많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주말 사이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하겠고요. 모레 정오쯤에는 부산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온이 비교적 낮은 우리나라 해상에 가까워질수록 태풍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어제 밤부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밤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나 부산과 경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25도, 양산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까지 높아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양도 많겠습니다. 장마와 함께 태풍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만큼 미리 시설물 점검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한 번 떨어지면 최소 중상을 입을 만큼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낚시 통제 구역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테트라포드 아래 좁은 공간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50대가 술을 마신 상태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올랐다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또 다른 남성은 낚시를 하다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술에 취해 장난을 치다 추락하는 등 지난 3년간 부산에서는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로 모두 7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7명, 10명 중 1명꼴입니다. 평균 3m 높이의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추락하기 쉬운 데다 사고가 나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아찔한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낚시를 하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야 낚시가 되지. 못 들어가게 한다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테트라포드 위를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버젓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상황.
당국은 일단 낚시객부터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영구는 밀락항 일대 테트라포드 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정고시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 기간을 두고 낚시객들에게 알린 후에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린시티와 청사포, 송도에 이어 밀락항까지 낚시가 금지된 테트라포드 구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하지만 낚시 금지만으로 추락사고를 막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감축과 중단에 나선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저비용 항공사들이 최근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알짜 노선을 접거나 줄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감축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만든 한국 도자기 등 우수한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부산문화연구회가 오늘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연구회는 지역 도자기를 조형적, 민속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도자기 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중구 일대 외관요와 좌천동, 남산동 일대 부산요 등 도자기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 벨트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선선하고 흐린 날씨 탓에 부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수가 뚝 끊겼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27%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이미 개장한 해운대와 송정, 송도의 경우 피서객 수가 310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44만 명이나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건물에 다음 달 1일 개소하는 부산시 위워크 핀테크 허브센터가 국내 핀테크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오늘 입주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수도권에서 입주 문의가 늘면서 전담 인력까지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의 다양한 지원책과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행 여객선 수요도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단체 여행객의 취소가 많은데 정수기인 지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평소 같으면 일본행 여행객들로 붐볐을 음식점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으로 파는 게 5, 60만 원씩 파는데 10만 원도 못 팔 정도로 아침에도 한 돈 10만 원 팔았는 건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출국장도 마찬가지 8시 30분부터 대마도와 큐슈 등으로 가는 페리선들이 연달아 출발하지만 평소 여행객들로 가득 찼을 대합실이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그나마 나온 여행객들도 대부분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잡아놓은 여행이어가지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민감한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만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규 예약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1000명이 탔다 그러면은 네.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나 600명 정도. 예. 특히 친구나 동창 같은 모임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 같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예약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분은 가고 싶은데 한 분이 안 가니까 철면상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행업계는 개별 여행 취소 수준을 뛰어넘어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관광 보이콧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8월 달이나 10월 달 지금 이용 예정인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회원수 133만 명인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까지 불매 운동에 동참하면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 최대의 여행 성수기인 여름이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른 분노는 초유의 일본 여행 보이콧 사태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일본이 2차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접수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입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수출 영향을 파악하고 기업 피해 대비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12년 만에 누적 적자 1조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가 어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업체의 만성적인 적자 경영,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만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7년 이래 버스업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33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운송 적자를 냈고 이 적자는 고스란히 시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12년 동안 부산시가 투입한 세금은 지난해 무려 1조 1,85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시가 들고 나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계획은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 현재 4개 노선을 보유 중인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버스 노선 개편에 전폭적으로 노선 개편을 해온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지하철과 연계된 버스 노선을 한번 만들어보자. 중소버스 업체들을 합병해 대형 법인화를 유도하고 외부 회계감사와 공익이사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업체들 간에는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 한 16개 정도는 성과를 하위 성과를 보태가지고 하위 17업체는 아예 성과 이유는 안 줄 그런 계획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졸속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송 적자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부산시가 현장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부산시의 이번 발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선언적 성격이 짙습니다. 때문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 업체들과의 한바탕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소개하는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한여름 아름다운 밤의 정취와 잘 어우러질 연극과 오페라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시립극단이 올해 전문가 추천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의 공연이자 신임 김지용 예술감독의 첫 작품 태배 3부작이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부산시립극단의 65회 정기 공연이기도 한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와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세 작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대 어떤 드라마 연속극이나 영화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막장 이야기, 뭐 이런 그 개인의 얽힌 어떤 원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운명과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관용과 용서, 조화와 배려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합니다. 지난 1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소프라노 박소영이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 예중과 예고를 졸업한 부산 출신의 성악가인 박소영은 일요일인 오는 21일 문화회관에서 주옥 같은 아리아로 홍혜경과 조수미를 이은 새로운 프리마돈나의 탄생을 고향 팬들에게 신고합니다. 아니 뮤지컬 곡들도 많이 불렀었고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실 뮤지컬 장르는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오페라도 당연히 좋지만 어디든지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가 잘할 수 있다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오페라 갈라 콘서트인 이번 공연에는 테너 신상근과 바리톤 허종훈, 베이스 김대영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최정상의 남자 가수들도 함께 귀에 익은 오페라 명곡들로 초여름밤을 장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기장경찰서는 골프장 주변 마을에 지급된 억대 피해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마을이장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장읍의 한 골프장 건설사가 인근 6개 마을에 지급한 보상금 중 1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아파트 대출과 자동차 구입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을 공금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을 방조한 혐의로 통장 관리인 61살 B씨도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부산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002년 사상구 태양다방 여종업원이 납치돼 살해당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2017년 48살 양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고검은 재판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본 간접 증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억 원 상당의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의뢰인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좋은 DNC 분양 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A씨는 지난해 11월 B 변호사를 고용해 승소한 뒤 성공보수로 약정한 16억 원 지급을 거부하다 B 변호사가 성공보수 489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광주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불펜 투수들을 조기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치며 기아 타선을 묶었지만 타선이 4안타 1득점으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최악의 경기력으로 33승 2무 58패를 기록해 전반기 최하위를 결정지은 롯데는 5위 NC와 12.5게임 차로 벌어져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오는 20일 부천FC와 구덕운동장에서 홈경기를 갖습니다. 11승 4무 3패로 2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은 부천을 잡고 승점 석점을 따내 1위 강주와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부산은 경기당 2골 이상을 기록 중인 공격력을 앞세워 부천 골문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이 어제 부산역에서 열렸습니다. 유라시아 대장정은 부산을 출발해 러시아 횡단철도를 거쳐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베를린까지 24박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단원들과 함께 직접 열차를 타고 구포역까지 함께 이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부산 도시철도 이용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240만 명 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 도시철도 탑승객은 1억 6,960여만 명으로 매달 40만 명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는 최근 부산에서 축구 A매치 경기와 BTS 공연 등 주요 행사가 이어지면서 승객이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이 시각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시면 당초 예상보다 방향을 한반도 쪽으로 틀었습니다. 아직 태풍의 이동 경로가 많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주말 사이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하겠고요. 모레 정오쯤에는 부산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어제 밤부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밤까지 적게는 50에서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나 부산과 경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